시사점 학술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양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열리는 오늘의 통일학술 세미나는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4.19 통일의병대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면서 춘천 중도 유적 발굴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복원시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척결하여 결국에 한반도 통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미미하지만 작금의 시대의 한반도 통일 정신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통일학술회의 행사는 4.19 회원 및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조금 전에 통일 합창단, 평화통일 합창단의 식전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부는 개회사에 이어 박찬용 박사의 한반도 통일시대 춘천 중도 유적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통일 관련 강의를 듣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전 광주시립박물관 학예사님의 강의 이후에 바로 열띤 토론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김소정 통일전문교수, 정영희 전 북부의회 의원, 유표근 조선대외대 교수, 양성현 전 매일신문 기사 등이 해주시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강의와 토론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4.19 통일의병대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에서 후원하는 한반도 통일시대 춘천 중도 유적의 시사점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의하여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1동 기립하셔서 단상 정면에 있는 국기를 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들은 정말 그 조상 덕분에 먹고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수집해 놓은 그런 그 많은 그 박물관에 있는 그런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거 과거에 고대에 지어졌던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세계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지어진 조형물뿐만 아니라 그 콜로세움 옆에 있는 포로 로마노라는 곳은 그 폐허가 된 도시를 그대로 보존을 해놓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5세기 정도의 거기가 다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5세기 정도의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의 무너진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보존을 해놓은 거예요. 그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 그 무너지다 난 것들, 또 무너져 있는 것들, 무너져 있는 그런 그 무더기들, 그것을 그대로 그냥 관광객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은 볼 것은 사실 없잖아요. 다 무너진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유적지로 관람을 하게 되고, 그 거리를 지나면서 아,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렇게 했구나 라는 그런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그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거의 그 서기에 있었던 그 AD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 그 중도 유적이라든지 우리 선사 시대의 유적은 정말 우리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뭐 BC 4,000년, BC 뭐 8,000년, 7,000년 이렇게 가늠도 안 되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유적들인데, 그것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 박찬용 박사님 덕분에 이런 그 중도 유적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이 부분을 개발을 못하게 저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한번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이야기를 좀 제가 했고요. 여기를 한번 읽어봐야 배경 지식이 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유평 교수님이 발췌한 그 내용을 한번 좀 요약할 수는 요약하고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부가 지난 2012년 중국의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자료와 지도 등을 미국에 보냈다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밝혔다. 이렇게 나오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2012년 8월 31일 CRS에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한국의 시각이라는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CRS라는 것은 미국 의회 조사국을 말합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의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역사 왜곡을 담은 지도가 포함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CRS의 향후 북한의 유사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영구권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해 3월 CRS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보고서에는 중국의 역사 왜곡을 담은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과 중국 근대 병계사 등을 활용해 동북공정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그러나 CRS 연구진은 미 의회의 해당 보고서는 중국 측의 자료로 작성한 것이니 한국 측 자료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보냈다. 따라서 2012년 6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중미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CRS 보고서의 초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동북아 역사재단에 요청했다. 미국에서 한국에 요청한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어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감정을 해주라. 동북아 역사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재단은 검토 내용을 작성해 8월 31일 미국 측에 최종 검토 의견을 발송했고 9월 3일 재단은 국무총리실, 외교부 이런 데 발송한 자료 앞에 공문을 보낸 등 관계 부처에 보고했다. 이렇게 됐죠.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CRS 관계자를 만나 재단이 작성한 검토 의견을 직접 설명해 12월 11일 재단의 검토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최종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원은 재단이 제공한 12장의 지도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나타내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CRS로 보고했다고 그러잖아요. 한강 이북의 땅, 그러니까 북한 땅이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다 어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이게 맞는가 틀린가 감정을 해라 했는데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냈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 의원은 그 밑에 보면요. CRS 보고서에 실린 12장의 지도가 4월 이 의원이 지적한 동북아 역사지도를 인용한 것으로 지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동북아 역사 지도는 재단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47억을 들여 제작한 것인데 지도 제작 과정에서 중국의 왜곡된 지도 데이터와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를 왜곡 수정한 조선사 편수의 이병도가 만든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했다며 우리 고대 역사를 축소하고 독도를 제외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보인 지도를 사용한 것은 재단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에 보낸 이 지도에 고구려 영토라든가 발해 영토 일부만 이렇게 나와 있고 독도가 제외됐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동북아 역사재단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동북아 역사재단 국가기관회가 아직도 일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추종하는 옹호하는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2012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모르죠. 근데 현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왜 이걸 제가 먼저 이 기사를 먼저 읽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 사학계, 그다음에 정부의 실태를 제가 알리고자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세요. 보존해라. 이제 이런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꼴먹은 벙어리예요. 아직도 꼴먹은 벙어리고 특히 저도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원이기도 하고 이제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탈원전 정책, 산업적으로 보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역사 인식적으로 볼 때 바로 중도 유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친중으로 흐른다는 거죠. 친중파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춘천 중도 유족의 본색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 공정의 허구가 드러나 버립니다. 춘천 중도 유족이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유족인데 이 유족이 발견되면은 중국의 한화 문명보다 앞선 역사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와버리면 중국 역사가 그동안 이렇게 중화사관, 황하 문명으로 해서 중화사관을 주장했던 중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역사가 선두리째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조선 구마사 사태가 있었죠.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에서 중국식으로 드라마를 만들다가 이제 전 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중간에 종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지방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친중파들이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춘천 중도 유족이 70년대부터 이미 발굴이 3차례 정도 아주 크게 진행이 됐는데 영국의 레고랜드라는 큰 회사가 거기다가 이 레고랜드를 짓는다 하니까 레고랜드라는 장난감 만드는 그런 회사 다국적 기업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의 앞에 맨 편지 앞에 봐보세요. 그림이 참 예쁘죠. 이게 바로 춘천 중도입니다. 그 중도 붕어처럼 생겨서 바로 밑에 이제 이거 막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겼는데 이게 바로 중도 유적의 하나의 사진입니다. 사진. 전 세계적으로 집터 어떤 취락 구조가 1000개 이상이 나오고 어떤 이 고인돌 형태로 무덤이 100개 이상 나온 어떤 지역은 춘천 중도 유적이 최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선사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아우르는 이 유적이 유일하게 발견된 아주 대규모적인 유적이 발견된 것은 춘천 중도 유적이 세계 최초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춘천 중도 유적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사학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춘천 중도 유적에 대해서 만약에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덮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동북공정과 일제식민사관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유적을 저희들이 제대로 발굴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부족한 그림다마는 강남일보에 이 비슷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테마파크를 춘천 중도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만약에 고조선 테마파크를 춘천 중도에다 만든다면은 우리 한민족의 기상이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어떤 한반도 통일, 남북 통일에 중요한 어떤 이론이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 교육을 이렇게 하다가 결론에 이른 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실질적인 통일은 어렵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역사 왜곡 공화국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세계 4대 강국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세계 4대 강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주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역사만 깨버리고 이렇게 남북으로 좀 분단을 시켜놨는데 분단된 상황에서 역사까지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이 한반도가 좀 질이 멸멸한 민족이 되지 않을까, 한민족이 어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세계를 헤매고 다녔지만은 자기들 역사 유태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새로 건국하고 그랬잖아요. 그 신채호 선생이 말한 뭐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제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역사관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아주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한 거고요.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용구 교수라든가 우시라 교수님을 모시고 뭐 여기 아니면은 다른 데서라도 신청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본다면은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은 춘천 중도에 고조선 유적지가 보존되지 않고 레고랜드 밑으로 묻혀버리면 가장 이익을 얻는 것은 동국공청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조선 총독부 시절에 일제 식민사관을 맹종하는 한국의 주류 강단 사학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를 주름 잡고 있는 분들이 이병도 조선 총독부 산하에 이병도라는 사람이 어떤 이 우리나라 역사 조선사 편수회를 만드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분들의 제자들, 뭐 손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학계를 현재까지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 중도 유적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있더만요.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한 10대 명이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바꿔버리고. 심의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여기 춘천 중도 유적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해버렸어요. 강원도 의회에서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춘천에 시의회 의장하고 예결위원회 위원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기는 받대요. 받고 뭐라 하냐면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 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상부에서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부에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럼 상부가 누굽니까? 행정안전부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제 식민사학을 따르는 부류들하고 특히 친중 중국의 어떤 논리를 따르려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반도 통일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이 춘천 중도 유적을 이렇게 개발을 하자 이런 분들은 아마 한반도 통일도 싫어하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한참 앞선 고조선의 문화유적이 한반도 북쪽도 아니고 중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견되면은 중국과 동북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신시배달국가 고조선에 속했던 부족국가로 한반도가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 인류 최초의 정착 생활 문명인 요하 문명과 동일한 문명권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이 민족 역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우리 김영주 선생님이 요하 문명에 대해서 더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하 문명하고 요하 문명에 발견된 유물하고 여기 중도 유적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적석총, 무덤을 만들 때 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걸 적석총이라고 하잖아요. 적석총의 형식하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죠. 비파형 동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하고 요 동하고 요 서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요 서지방 이쪽으로 해서 말 그대로 고조선 영역, 발해 영역 엄청난 큰 땅이잖아요. 제가 2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우스리스크 이런 데 쭉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발해 유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도 옛날 우리 발해 용토였어요. 아마 직접 가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텐데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중간쯤에 저기 나오죠. 보통의 문화재 보존 점수가 74점 정도면은 보존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는 보존 점수가 무려 91.99인가 91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 91점 구간 나오면 당연히 개발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적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제 한반도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것을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국내에서 역사 유적지로 관광 수익을 올리는 곳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 선사 유적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해외에서는 영국 월트저주의 솔즈베리 평원에 있지 않은 스톤헨지와 뭐 프랑스 어디에 이제 있다고 돼 있죠. 필자는 중도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선사시대, 청동기시대 유적 유물이 대량 발굴되기 때문에 이곳을 보존하면서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조선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유적에서 요한 문명의 홍산문화와 같은 적석초가 비파현 동음이 발굴된 것을 보면 요한 문명 시기와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한 문명 그러면 이제 그 요한 문명 홍산문화 그러면 인터넷에도 다 나옵니다. 이거는 중국의 그 다른 말로 야호호 강이라고도 합니다. 요하강 하는데 바로 거기가 이제 그 발해가 이제 그 발해 영토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요한 문명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무려 9,000년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9,000년의 역사, 지금부터 9,000년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BC 2333년 그러면 한 5,000년, 6,000년 정도 되는데 무려 9,000년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세계 최초의 문명이 슈메르 문명으로 이제 우리 그 세계사에는 알고 있는데 슈메르 문명하고도 거의 1,000년 정도 좀 앞서는 역사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근데 그 요한 문명하고 적석총 여기 중도 문명, 춘천 중도 유적이 거의 비슷한 어떤 시대에 있지 않는가? 이거는 그래서 발굴해봐야 됩니다. 발굴해봐야 되는데 같은 문명권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춘천 중도 고조선 학술회의 사례 이제 나왔는데 학술회의를 한 서너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에서도 하고 어디서 막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 이렇게 거기 오른쪽에 그 9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 사진에 나왔죠. 그분이 이형구 교수입니다. 서문대학교. 바로 이분은 중국의 요한 문명에 대해서 직접 발굴까지 하고 거기 가서 이 뭐랄까 보고서도 쓰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중도 유적을 딱 가보고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진 보고 하면서 학술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은 이게 이 유적이 당신들 할아버지 당신들 조상의 무덤인데 이걸 불도저로 갈아엎은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학술회의를 하면서 울더라니까 이분이. 나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9페이지 맨 밑에서 서동철 서울신문 논설위원 나왔죠. 거기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중도 유적은 로마 폼페이 이전 시대를 대표할 만한 도시 유적의 하나다 하면서 춘천시는 오늘의 시점이 아닌 200년, 300년 뒤 훗날 춘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갑자기 이재명 지사 그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지사의 문화재 보존 정책입니다. 중도 유적 보존 협회와 춘천 중도 유적 지킴이들은 지난 2월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문화재 보존 정책을 환영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은 중도 유적 보존 협회 민족 단체들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청이 경기도의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춘천 중도 유적 지킴이들과 단체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문화재 보존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에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저는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스승이신 임창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만약에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 이분한테 아킬레스건이 바로 역사 문제가 이제 걸리는데 춘천 중도 유적을 발굴하면서 역사 문제를 남한, 북한 동시에 이렇게 딱 정립하면서 이 한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안주 지역, 간도 협약이 무효잖아요. 안주 지역 문화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것이 여론이라든가 시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이 굉장히 어떤 우리 광주 같은 데만 예를 들어도 시민회관이 예전에
강원도 시장 시절에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언론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다 거의 90% 철거를 하다가 10% 남겨갖고 지금 살아난 것이 광주 시민회관이거든요. 그 식으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은 하되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 또 고정 가치가 있는 부분을 살려내면서 또 어떤 도시 재개발도 하고 문화도 개발하고 하는 어떤 그 상당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좀 뭐랄까 지혜를 짜낸다가 어떤 그좀 두 개의 상충된 논리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대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지했잖아요. 그거하고 논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춘천 중도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는 뭐 YTN, 연합뉴스 어느 중앙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한 적을 저는 한 번은 못 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튜브에서나 좀 고작 나올 뿐이고 거의 여기서 나오고 약간 나오고 말. 예, 앞시가 이전 타임에서 우리 그 박찬용 박사께서 그래도 상당히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고대 문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는 했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또 우리 박찬용 박사가 부탁도 하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씩 찾아보면서 요한문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요한문명에 대해서 간단히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요한문명의 특징 같은 것을 좀 살펴보고 또 요한문명과 중도문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그 요한문명을 그 발견하신 분이 일본 그 우리가 1900년대 초에 일제가 중국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 침략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유조라는 분이 그 몽골에서 그 대학교 졸업하고 가정교사를 하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외몽골 지역에 그쪽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요한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문명이 아까 우리 박찬용 선생도 말씀했습니다만은 BC 8000년경부터 BC 600년까지 하면 약 7, 8천년 간의 그 거리를 갖는 그런 전체적인 요한문명이 있고 또 조금 현리로 이야기하자 보면은 홍산 문화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요한문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그 문화가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면 신락, 새로운 신자 즐겨올릴 낙자에서 신락 문화라고 해서 신라 이제 중국말로는 신라라고 하는데 신락 문화에서 최초 그때부터 비롯해서 소화서 문화, 또 흑융화 문화, 조버구 문화, 홍산 문화, 그다음에 소화연 문화, 하가전 문화 이렇게 해서 약간 세부적으로는 한 7개 정도의 문화가 이것이 중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요한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문명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요한문명이 발굴된 부분은 최초의 그 중국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황하문명이다 보니까 황하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의 어떤 그 BC에 한 5천년쯤에 나타난 그 황하 문명이 중국 문화의 우수성, 유구성이 드러난 게 황하 문명인데 일제 그 식민 지배자들은 중국 문화의 유구성을 부정을 하고 중국 문화보다도 더 오래되고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요한문명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중국 정권이 들어서고 1954년 무렵에 되면은 중국이 이제 이 공을 가로채서 황하문명이 약 5,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었다면은 요한문명은 8,000년 전이니까 3,000년이 거슬러 나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뿌리가 요한문명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성과를 가로채서 지금은 요한문명, 홍산문명이 중국의 시원문화, 원류가 돼서 거기에서 발전한 것이 황하문명과 이어졌다 해서 중국 문화를 대외적으로 굉장히 역사성을 끌어올리고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하는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돼서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동북공정에서도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한 것이 요한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요한문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나왔던 그 항공대 우시라 교수 같은 분도 굉장히 그 고조선 문화 또 한문화에 대해서 원류로 본 것이 요한문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또 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이덕일 교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덕일 교수 같은 분도 굉장히 이렇게 요한문명을 우리 고조선 문화의 뿌리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주류 사학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 제야사학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실제 그 우리 학계에서는 요한문명을 하나의 전설이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도외시하고 상당히 우리하고 거리를 두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류 사학에서도 요한문명을 하나의 우리 고조선 문화, 동이족 문화의 원리로서 이것을 좀 편입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략 한 5,000년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문명이 BC 8,000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역사성이 요한문명이 깊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황하문명은 중국 인종들이 문명이라고 한다면 요한문명은 동이족 우리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 우리 민족들의 그 뿌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계통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황하문명보다도 더 오히려 앞선 문명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또 요한문명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인정을 아직은 요한문명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굉장히 좀 일반에게 보급되고 확산되고 또 모든 그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설적인 부분도 있고 그것이 시대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지금 그 학술적인 성과를 확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문명의 전체적인 것은 7개의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협의의 문화라고 한다면은 홍산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 특히 관련성이 깊은 부분은 앞에 제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하가점 문화가 제일 요한문명에서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가점 문화에서는 상층 문화가 있고 하가점 문화도 2개로 나눠집니다. 또 그래서 하가점 문화의 역사에서는 지층이 아래에 있을수록 오래되기 때문에 하가점 문화의 하층 문화라고 하는 것이 BC 2200년부터 1600년까지가 하가점 문화의 하층 문화고 하가점 문화의 상층 문화는 BC 1000년에서 600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이 성립된 게 2433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가점 문화의 하층 문화가 고조선 문화하고 거의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 또 요한 문화의 흐름이 고조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조금 관련성이 깊게 볼 수 있는 문제고 특히 하가점 하층 문화하고 고조선 문화는 거의 일치된다는 그것은 조금 시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몽고 지역에 홍산이라고 해서 땅
그 토양이 붉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산의 뒤편에 있는 유적이라고 해서 홍산 우유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적봉 우리말로는 그래서 거의 산 이름이 적봉입니다. 붉을적자. 근데 중국말로는 이제 치풍이라고 써져 있는데 적봉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 홍산 유적지가 발굴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도리 유조 이분이 발견한 것을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사상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계초 선생이라고 계셔요. 중국 근대 사상가. 그 양계초 선생 아들이 양사행입니다. 양사행이라는 분이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고고학을 배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양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홍산 문화에 대한 것을 발굴을 했고, 이어서 이제 그 중국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이제 홍산 문화라고 그 유적지 전체를 중국 이제 그 공산당 당국들이 이제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홍산 문화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 고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까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또 세형 동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토기 문화 이런 그 청동기 문화 이런 부분이 우리 고조선 시대 또 우리나라 그 평양 북한 지역에 있는 거랑 거의 같은 종류가 나오고 있고, 특히 또 뒤에 이제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 나옵니다만은 그 홍산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그 옥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기 그 당시가 홍산 문화 시기가 청동기 무렵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청동기라고 해서 석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석기도 사용되고 했는데 특히 발달한 것이 그 동이족들이 그 송 기술이 세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옥이 그때 많이 나온 그 지역에가 이 옥 문화가 발달하고, 특히 또 여러분들이 그 흑피옥이라고 해서 고조선 문화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거든요. 홍산 문화, 여암 문화 그러고, 그래서 그 검은빛이 나는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옥이 이제 옥빛의 옥이 있고 흑피옥이 있는데, 이런 그 다양한 종류의 옥 재료를 통해서 그 동물, 특히 그 지금 백제 시대 때 여러분들이 그 개수라고 해서 그 이상한 그 돼지같이 생긴 그 동물 보셨죠? 무령왕릉에. 그것도 결국에는 다 그 홍산 문화라든가 거기서 다 그 포인트 어떤 그 모티프가 거기다 전리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금동향로라고 하는 것도 순수하게 그 백제의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그 집약해서 나온 것보다는 중국에서 그 향로의 그 소재, 모티프가 다 전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지금 그 사진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백제 시대 때 개수의 원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옥으로 만든 이게 동물 모양, 또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구운연기라고 하는 것은 구름 모양의 그 그릇이라는 뜻인데, 옥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래서 옥은 하나의 그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것, 또 어떤 그 생활용품이기도 하고 어떤 그 유세품, 또 어떤 장신구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옥 문화가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라고 했는데 이 4대 문명보다도 약 많게는 3,000년, 작게는 2,000년 정도 앞선 그 요한 문명이 세계 5대 문명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과서 같은 데서도 지금 5대 문명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제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 황하 문명보다도 오래됐고, 거의 그 중동의 우리가 그 티그리스 문명 같은 거, 그 이라크의 문명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다면은 요한 문명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또 우리 민족하고도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이족 문화, 고조선, 고구려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역사적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천실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찬영 박사가 앞에 잠깐 그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제 천신 숭배 사상을 이제 시베리아 같은 데는 탱그리 문화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탱그리 문화라고는 그 천신, 그것이 이제 우랄 알타이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천신 숭배 사상이 거기에 고스란히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의 어떤 원시적인 사상은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런 원리가 우리 모든 현재는 천원 지방 사상이 정원 조성이라든가 연못을 만들 때도 되게 그런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소세원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은 연못은 사각으로 만들고 가운데다가 섬을 동그랗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천원 지방 사상을 축소해서 표출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석총,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적석총인데, 그런 문명이 여기 요한 문명에서 고조선, 백제, 신라 이런 데로 쭉 이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유적이 증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산 문명이 고조선 문명과 유사성이 굉장히 깊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옥문화의 융성의 본거지가 동구가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유적에 대해서는 우리 박찬영 교사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겠는데요. 중도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석기 후기부터 시작해서 철기 시대 사이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 됩니다. BC 10세기이기 때문에 현재 서기가 2000년에다가 서기전 1000년 합치면 3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00년 전부터 BC, 이제 AD, 기원 후 한 3세기, 300년까지. 그래서 춘천 중도 유적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년, 1200~300년 정도 유지된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인데, 현재는 상당히 문화 유적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는 했으나마는 또 거기가 조금 협소한 지역이고, 원래는 거기가 섬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의암댐을 만들면서 섬으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변에 돌출된 우리가 선상지라고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형성을 선상지라고 하거든요. 지리에서 선상지 지역이었는데 섬 아닌 섬이 된 겁니다. 원래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유적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선사시대 우리나라와 또 중국, 고조선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고, 고조선 문화 또 고구려 문화 이런 것을 연결을 하고 지금 현재 문화까지 하는 중요한 삼국시대 또 고대 문화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난다면은 거의 이제 약간 흔적은 남지만 없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 유적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현재 네고랜드를 짓게 된다면은 거의 파괴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이제 역사 전공하고 문화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개발 시대에는 국토와 또 문화재 이런 국토 및 문화재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이라든지 도시 펜두리의 땅을 그대로 놔두면은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론자들은 거기 땅을 밀고 새로운 건축을 형성을 해서 도시를 형성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보존 논리와 개발 논리가 지금 현재 도시화 또 근대화 시기에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이게 이해 상승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도 현재 일부 상당한 분들의 주장은 이런 문화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것이 여론이라든가 시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이 굉장히 어떤 그 우리 광주 같은 데만 예를 들어도 시민회관이 예전에 그 강원대 시장 시절에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언론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다 거의 90% 철거를 하다가 10% 남겨갖고 지금 살아난 것이 광주 시민회관이거든요. 그 식으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은 하되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곳, 또 이 고정 가치가 있는 부분은 살려내면서 또 어떤 도시 재개발도 하고 문화도 개발하고 하는 어떤 그 상당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좀 뭐랄까 지혜를 짜낸다가 어떤 그 좀 두 개의 상충된 논리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대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지했잖아요. 그거하고 논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춘천 중도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는 뭐 YTN, 연합뉴스 어느 중앙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한 적을 저는 한 번은 못 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튜브에서나 좀 고작 나올 뿐이고 거의 여기서 나오고 약간 나오고